헌재가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해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새 출발할 수 있고 뭐 정말 정상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데 3월 25일 오전 10시 39분인데 아직 헌재에서는 얘기가 없어요. 오늘 오후에는 또 평일한다 그러고 일단은 내일은 이 학력 평가 모의고사 고등학생들 시험이 있어가지고 어렵다고 치고 목요일은 또 일반 선고, 사건 일반 선고가 사건 선고. 있어서 어렵다고 뭐 얘기를 하고 금요일이 금요일 또 날 해야 남아 되겠네. 있는데 금요일 해야 된다. 헌재가 해야 된다. 금요일 하려면 수요일 날은 예고를 해야 내일은 최소한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번 주도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4월 4일까지 뭐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참 4월까지 얘기가 될 줄은 참 몰랐거든요. 저희가 진짜 2만 3초면 된다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3월 7일 예. 유력하게 봤었고 예, 2만 3초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죠. 근데 이거는 정말 변명을 하자면 누구도 네. 예상할 수 없는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죠. 헌재가 또. 예. 누가 봐도 당연히 내란 상태를 내란의 밤을 우리가 목격을 했는데 그리고 변론 과정에서 헌재 재판관들 표정도 우리가 다 봤는데 이걸 이렇게 뭉갤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헌재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대응하고 뭐 정말 비상 사태까지 대응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네. 헌법재판소 뭐 오늘도 지금 11시에 네. 조금 있으면은 이제 11시에 헌재 앞에서 헌재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네. 그 부정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드리러 기자회견 하러 가고요. 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할 때 어디서 이 결정을 들을 거냐, 헌재 앞으로 갈 거냐, 광장에서 들을 거냐, 네.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국회에서 듣는다. 국회에서 듣는다. 국회에서. 국회에 모여 있어야 된다. 국회의원들. 혹시 모르니? 혹시 모르니까. 국회. 그렇네. 그 생각을 또. 네. 국회에서 들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돌아오자마자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기각이 된다면 각하가 뭐 되거나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요.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게 되면 그걸 이유로 이거 준사변이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준사변이다라고 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어요. 그래봤자 뭐 기각돼서 돌아오니까. 그렇네요. 그럼 그때부터는 장기 농성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계속 있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은 사실 제가 예상해 보건대 용산 올려가서 헌재 한남동으로 가고 헌재 앞으로 가고 그럴 겁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국회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해서 국회 군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국회에 군이 들어가도 만약 기각된다면 갈 수 있다. 경고하러 들어간 거다. 또 이러면 될 거 아니야. 생각해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비상 계획은 세워두고 예.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요. 근데 정말 이제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해야 되나?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대한민국에. 그러면 그때는 우리도 모든 어떤 방법이든 국민을 지키고 헌정을 수호하기 위해서 무슨 수를 쓰든 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또는 상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 이번 주 아니면 또 다음 주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4월 4일이 지날 경우에는 컨팅전시 플랜을 발동해야죠. 국회도 국민도. 국회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늦었던 일괄 탄핵을 다 해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더 이상 뭐 헌재를 지켜보고 이럴 계제가 아니다. 일괄 탄핵하고요. 그다음에 의장이
법령 그렇게 되면 이제 의장이 법령 선포권을 회수하게 되기 때문에 법령 선포권을 가지고 필요한 법들을 바로바로 통과시켜서 네. 바로바로 선포해서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 입법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회가 국회가 말하자면 예. 이거는 정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중 권력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국회가 국민 그러나 네. 정치적 정당성은 국회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탄핵당했고 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적 정당성을 네.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은 대한민국에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은 네. 국회와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회가 국정을 책임지겠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 네. 라고 자임하고 그에 걸맞는 조치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요.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그냥 컨팅전시 플랜으로 갖고 있는 거지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하여튼간에 비판을 하려면 누군가는 네. 또 이거 가지고도 비판을 하겠지만 보수 예. 쪽에서는 예. 컨팅전시 플랜 B, 플랜 C쯤 되는 거예요. 네. 음. 그 이전에 헌재가 공동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네. 빠르게 파면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이제 이번 주 이제 금요일이라도 헌재가 판단 내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이제 한덕수까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 뭐 일정을 미루거나 기일을 계속 늦추거나 이럴 뭐 없어요. 건덕지가 없어요, 사실은. 건덕지가 없고 변론 재개 네. 신청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늦어지게 되는 것은 헌재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헌재도 이제 그야말로 정치질 그만하고 정치질 그만하고 빨리 파면 선고해라 이런 목소리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이걸 헌재 재판관도 다 알고 있을 거고 헌재 재판관들에서 책무를 그야말로 내팽개치지 않는다 그러면 안아야 되고요. 내팽개칠 조짐이 보이기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라. 자기를 부정하지 마세요. 네. 심우정처럼 검찰 조직 전체를 엿바꿔 먹지 말라고요. 다시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고. 그러니까 내일 이재명 대표 이제 선고까지 이 일자까지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에 윤석열 선고가 나올 수밖에 없는 뭐 시점까지 왔습니다. 이걸 이재명 대표 선고를 왜 그렇게 보자 이렇게 했을까요? 국민의힘은? 그 저쪽이 예. 가지고 있었던 게 그 윤석열, 이재명 둘 다 아웃시키고 새로 시작하자라는 거였잖아요. 아니 그래 총 들고 국회 쳐들어온 자와 저는 이 내일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예, 내일 무죄 이재명. 예. 무죄. 그런데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예.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예요. 저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로 네. 징역형이 나오는 것도 처음 봤고요. 아, 예. 그렇죠. 잘해야 벌금형이거든요. 만약 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죄로 대통령 선거에 나섰고 1,300만인가 1,600만 명의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 5년에서 10년까지 그 비선거권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축구로 하자면 네. 선수가 퇴장당하려면 백태클 고의로 얼굴 때리고 뭐 이런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백태클 하거나. 엄중하게 이제 처벌할 예, 수 예. 있는 그런. 근데 이거는 상황이었는데. 만약 그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예. 업사이드 반칙 내지는 이 스로잉 반칙, 스로잉 할 때 발을 뗐어. 아, 예, 예. 양발을 붙여야 되는데 한쪽 발을 뗐어. 스로잉 반칙 이 정도인 거예요. 피치 클락 어긴 요즘 프로야구로 하면 피치 클락 어겨서 여기 볼 하나 주는 예, 거예요. 예. 피치 클락 어기면은 20조 안에 투구 안 하면 올해부터는 볼 판정을 받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마치 그것을 백태클해서 사람 다리 몽댕이 부러뜨린 것처럼 취급을 해서 네. 앞으로 10년간 출전 정지, 자격 정지 이걸 하는 거거든요. 네. 안 맞아요. 아무리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그러니까 무죄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네. 유죄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0년간 출전 정지? 아니 드로잉 반칙한 거 가지고 아하. 내지는 옵사이드 한 거 가지고 말이 됩니까? 근데 그들은 이 둘을 같이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총 들고 네. 그 국회에 들어오고 영현백 그 준비하고 폭사, 독살, 익사, 수첩에다가. 예, 그랬던 사람들과 이재명을 같은 저울에다가 올려놓고 비교를 한다?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참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뭐든지 간에 기승전 이재명 그 얘기만 하면서 네네. 끌고 왔어요. 그래서 헌재를 향해서 압박을 했는데 이제 어쨌든 그 일정이 그렇게까지 됐는데 내일 이재명 대표 무죄가 선고가 된다면 오히려 사법 리스크에서 해방이 되고 그럼 윤석열은 이런 압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 유죄가 예. 된다고 하더라도 야 이재명한테 저러는데 그럼 윤석열은 뭐야? 저 양반은 그냥 사형 선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국민들의 예. 법감정이나 아니면은 상식적으로 판단해봤을 상식적으로 때 판단을 해도 그렇잖아요.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개가 아니 아무리 저쪽 사람들이 예. 이제 패널로 얘기를 하거나 하다가 예. 막 비판을 해. 그러다가 이 말하면 딱 입을 막는 게 있어요. 뭐요? 야 그래도 총 들고 국회는 안 들어가 우리는. 창문 깨고 서부지법에 법원을 쳐들어가진 않아. 맞아요. 총 들고 국회는 안 가. 네. 그걸 옹호할 수 있어? 그건 못 해요. 그 얘기를 계속 해야겠어요. 그 얘기를 네. 하고 제발 좀 정신 차리라. 이렇게 그러면서 말이야 그걸 가지고 예. 그 뭐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라고 하는데 계몽령이 아니라 계망령이죠. 개망령. 정말 망령에 사로잡힌 이거는 그냥 사람들. 제가 욕한 게 아니고요. 예. 누구를 비하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라임을 계엄령, 계몽령, 계망령. 계리는 계엄령에 계몽됐어요. 그냥 라임 장난한 겁니다. 예. 그래요. 개로 이제 돌려서 개예요, 개. 그것도 개입니다. 예, 여의 개, 발음인데. 여의. 그러니까 참 내일 선고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은 어떤 결과 나오든 간에 그러니까 무죄가 나오면은 무죄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무죄가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윤석열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윤석열 빨리 선고해서 이제 끝내라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그리고 아까 이제 비유를 정말 잘 해주셨는데 이 상황이 사진도 우리가 보더라도 이게 사진을 교묘하게 편집해가지고 이걸 내놓고 그 골프장도 아니야. 거기 그 오페라 하우스 앞이더만. 그러니까. 사진 원본 보니까 골프 같이 쳤는데 사진도 같이 찍었는데 몰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 사진이 아니야. 골프장 간 날도 아니야. 그 날짜도 아니야. 날짜도 아니야. 그리고 네. 장소도 오페라 하우스 앞쪽이더만요. 호주 오페라 하우스 앞쪽에서 그것도 사진을 여럿이 크롭했어. 찍었는데 여기 이렇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마치 친한 사이 몇 명만 같이 찍은 네. 친한 4명이 같이 이너서클, 사진을 이런 찍었는데 것처럼. 와 그걸 몰라?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그 제가 어디 이제 방송국에 가서 방송하잖아요. 매일 가서 그러니까 매주 가서 네, 거기 네. 스태프들하고 다 인사를 해요. 네. 예, 고생하십니다. 카메라 기자분들한테도 예. 그분들이 이름 몰라요. 모를 수 그리고 있죠. 그 자리에서 만나면 여기 이 방송의 스텝이구나. 하지만 그렇죠. 길거리에서 만나면 못 어렵죠. 알아봐요. 그러니까 맞아요. 장소랑 그 사람이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이구나 하고 인사를 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다른 장소에서 그분들을 길거리에서 만나잖아요. 몰라요. 그럼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죠. 예. 알아보기 심지어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같은 당에 종북혁신당에 예. 각 방의 보좌진들이 아하. 9명씩 있잖아요. 그분들도 그 방에 가서 보면 그분인 줄 알아. 근데 길거리에서 명동 한복판에서 홍대 길거리에서 만나잖아요. 금방 못 알아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다들 모르겠어요. 판사들도 그렇고 검사들도 사실은 잘 모를 것 같아. 내가 어제 지난달에 누구 만났었지? 누구랑 우리 팀에 누가 있지? 우리 부서에 누가 있지? 이걸 물론 부서까지는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 비서진이라면 알 수 있죠. 알 수 맞아요. 있는데 다른 방에 있는 사람이고 다른 부서야. 성남시와 경기도에 공무원이 몇 명인데. 그러니까 참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걸로.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 하나는 아느냐 모르냐는 행위가 아니에요. 인지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 체계예요. 네. 내심의 의사를 처벌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건 독심술 내가 써서. 아는지 모르는지 그건 인지의 예. 영역이지. 행동을 처벌해야지. 야 도둑질을 했으면 도둑질한 행위를 처벌하는 거지. 네. 도둑질을 할까 말까라고 내심의 의사나 내가 저거를 도둑질할 물건인지 아닌지 알았냐 몰랐냐 이걸 네. 가지고 처벌할 수 없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검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교육 행위라고 해놨어. 교육 행위. 그 비판을
돌려갈 수가 없으니까 아니 인재영은 처벌 대상이 아니야. 이거 공소권 남용이다. 니네 왜 이런 걸 가지고 기소해? 라니까 네. 그거를 싹 바꿔서 교유 행위라는 말을 썼어. 자기들도 알거든. 네.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지 인지를 저 사람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공소장을 교유행위라고 바꿨어. 교류한 행위. 야. 그러니까 뭐 신박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보편성,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법을 지킨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편성이란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되잖아. 네.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되는데 지금 누구에게는 엄격하게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느슨하게 적용돼. 보편성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정성. 어제 A라는 일을 하고 오늘 A라는 일을 하면 처벌이 되면 똑같이 처벌되고 네. 처벌이 안 되면 똑같이 처벌되지 않아야 돼. 같은 행위도 어제 했을 때 오늘 했을 때 처벌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라지면 안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내가 무슨 행위를 해야 될지 몰라.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 보편성과 안정성이 있으면 앞으로 내일 내가 네. 이런 일을 하면 처벌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면 처벌된다라고 하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편성,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다 없어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날 뭐 시간부터 해가지고 지금 윤석열이 풀려나는 과정 보면 또 김성훈 차장이 계속해서 영장이 안 나오는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보면 그러니까 거대한 사법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말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내일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재명 대표 얘기 나온 김에 네. 제가 어제 매부쇼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방송을 하는데 누가 사실이 아닌 얘기를 자꾸 해. 담양 재보궐선거에 가서 이재명 대표를 제가 비난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찾아보세요. 그런 얘기 없고요. 네. 담양 재보궐선거에서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우리 당이 하는 얘기는 뭐냐? 대민군조를 얘기해요. 대민군조. 대통령은 민주 단일 후보, 네. 군수는 조국혁신당. 이재명 대표 이번에는 이재명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한다고. 이재명 대표 얘기를 셈인데. 예? 예. 그 대민군조라고 얘기를 해. 우리 대민군조. 지민 비조 말고 대민군조.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 선거 그러니까 아무리 선거라도 네.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그래요. 하시면 안 되지. 바로 잡아 드립니다. 바로 잡아 드립니다. 대민군조입니다. 대민군조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얘기까지 저희가 쭉 해봤지만은 내일 이재명 대표의 선고 전에는 윤석열 선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 이제 무죄 선고 이후에 윤석열 선고 더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또 이제 헌재 입장에서는 빨리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간다. 이제는 뭐 이재명 선고까지 났다. 그럼 이번 주 넘길 이유도 없고. 뭐 4월도 말씀하셨지만은 4월 4일 넘길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이고. 네. 이제는 끝내야 된다.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 대한민국 국민 노릇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저는 이 방송을 마치고 광화문 농성장으로 간다.